여러분들은 저 앞에 보이는 산을 보면은 경치가 상당히 좋죠. 보면 밑에가 물이 상당히 고여 있어요. 그리고 절벽을 이루면서 산이 꼭대기까지 절벽이 있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저 절벽이 이루어진 것은 어차피 이 물이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딪혀서 깎인 거거든. 산 꼭대기까지 절벽이란 얘기는 어느 시대인가는 저 산 꼭대기 위에 물이 부딪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이 훨씬 밑에잖아요. 물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땅이 솟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에 태백산맥이 솟았다 그러죠. 지금 저런 경우는 물이 줄은 게 아니라 땅이 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지 위로 흐르던 물이 땅이 솟으니까 솟은 만큼 계속해서 거기를 부딪혀 가지고 저렇게 절벽이 이루어진 거죠. 땅은 이렇게 솟을 수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은 평지 위에 흐르던 대로 흘렀다면 이렇게 솟는 데 따라서 이렇게 골짜기를 깊이 파면서 꼬부라져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이 단구 지형일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절벽에 부딪히는데 이제는 반대쪽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절벽과 강바닥을 봤죠. 강물이 쳐 있는 거. 그런데 그 반대쪽은 어떠실까요? 반대쪽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논, 조금 위에는 밭입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마을이에요. 그리고 더 위에는 마을 뒷산이죠. 그래서 한 계단씩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땅이 솟았다 그랬습니다. 신생대 제3기에 조산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이 융기합니다. 태백산맥이 융기하면서 한 단씩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단씩 높아져서 이루어지니까 한 단에다가 융기정역으로 한 단과 그리고 언덕이다. 그래서 단구 지형 그래요. 하천을 끼고 있으니까 한 단구 지형이죠. 절벽에 부딪히는 쪽은 절벽이 이루어지는데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한 단씩 높아지는 한 단구 지형이 나타납니다. 만일에 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넘어가면 그쪽은 바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붙이는 이름이 해안단구고, 그런 해안단구가 발달한 지형 중에 어느 곳이 있냐면 정동진이 아주 대표적이죠. 여기는 하안단구예요.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굴곡진 데마다 이런 하안단구를 영월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땅이 솟으면서 골짜기를 깊이 파면서 가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 골짜기 팔 감자를 받쳐서 감입 공유하천, 꼬불꼬불 흐른다. 이렇게 그런 지형을 쉽게 만나는 데가 영월입니다. 그래서 영월은 골짜기가 깊고 계곡은 맑고 고요하다. 이런 것이 칼 같은 산과 맑고 고요하다. 이런 것이 그 동력지 성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구 지형의 모습인데 여기 논 바닥을 팠어요. 왜? 거기서 자갈을 얻으려고. 지금 이 논바닥을 파면 강 자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바로 과거에 여기 논이 강 바닥이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저 위 밭이 그 강 바닥이었을 테고, 더 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위에는 마을이 발달했어요. 그런 마을들이 구석기 시대의 마을이다, 뗀석기 시대의 마을이다, 이런 것들이 강연안을 따라서 발달했다 하는 얘기는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여기는 하안단구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것은 강폭이 대단히 좁죠. 평창강입니다. 근데 대단히 강폭이 좁아요. 이 좁은데 만일 홍수가 지면은 어떻겠어요? 여기가 다 넘칠 것 같죠.
집들도 다 떠내려갈 것 같죠. 밭은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좁아요. 이런 지형이 어떻게 강폭이 여기서 이 좁은 데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 지형이 바로 감익공유 지형의 특징이에요. 반나는 되게 절벽이죠. 이 밭이 홍수가 지면 이와 같은 대로 이 원심력이 이렇게 둥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높아져요. 물이 저 절벽 쪽으로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물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이 안전한 거예요. 저 집들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 좁은 폭으로 해서는 벌써 떠내려갔어야죠. 바로 이게 단구지형의 특징이면서 그리고 감익공유 하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단구지형에서는 이렇게 단구면에 집들이 발달해요. 그런 집들이 열을 쭉 져서 있기 때문에 열촌 형태로 발달하고, 입지는 단구취락이고 형태상으로는 열촌이고 기능상으로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피수취락인 거죠. 이와 같은 식의 취락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단구지형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단구지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강물이 흐르는 바로 위로 낮은 충적지가 보이고, 그리고 한 단, 그리고 그 위에 또 높은 단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집들이 지금 막 들어섰어요. 그렇죠? 피수취락입니다. 그리고 열을 줬으니까 열촌이고, 입지상은 단구상에 있는 단구취락이죠. 여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마을이 단구에 발달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밖에 강이 보이시죠? 강 뒤에 절벽인 것도 보이실 거예요. 절벽을 보다 보면 이게 석회암 절벽이거든요. 석회암이 녹아서 땅속으로 녹아 들어간 석회암 동굴이 보일 거예요. 전중턱에. 석회암 동굴이 생기다 마른 것들이 쭉 일렬로 있을 거예요. 그 높이에 해당되는 곳이 저 다리를 건너서 저쪽에 보면 논의 높이예요. 그리고 그보다 한 3m 위에가 지금 여기 차가 다니는 길의 높이고, 그 높이가 지금 반대쪽에 시멘트 공장의 바닥 높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씩 높아졌던 단구지형의 모습이고, 바로 저것은 첫 번째 단구가 형성될 때 흘렀던 물의 높이랑 같다고 보면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단구지형의 한 모습을 저 동굴이 생기다 마른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